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오늘은 꾸덕한 브라우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다크 커버처 초콜릿 180g, 버터 100g, 계란 2개, 중력분 65g, 코코아 파우더 30g, 그리고 설탕 130g, 견과류 10g, 청크 초콜릿 15g 이렇게 필요해요. 저는 정사각 팬 2호를 썼고요. 반죽을 만들기 전에 종이 호일을 팬에 맞춰 잘라주세요. 팬의 크기에 맞춰 정사각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 양쪽 끝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제 초콜릿을 중탕해 줄 건데 버터도 함께 넣어서 중탕해 주세요. 저는 차가운 버터를 썼어요. 그래서 중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실온에 놔두고 버터를 쓰시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버터와 초콜릿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중탕해 주시면 되고 한 김 식혀주세요. 이제 볼을 준비해서 계란을 2개 까줄 거예요. 계란에 설탕 130g을 모두 부어주세요. 그리고 믹서로 섞어주세요. 설탕이 완전히 녹고 뽀얀 색이 될 때까지 휘핑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바닐라 익스트랙을 1티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좀 더 휘핑해줄게요. 이렇게 뽀얗고 살짝 걸쭉한 형태가 될 때까지 휘핑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아까 중탕해뒀던 버터와 초콜릿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핸드믹서로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섞이면 코코아 파우더와 중력분을 채반에 쳐서 내려줄 거예요. 채반에 걸러지지 않는 알갱이들은 스패츌러로 살살 긁으면서 넣어주세요. 이제 스패츌러로 섞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저속으로 먼저 조금 섞어줬어요. 어느 정도 섞이면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아까 종이호일을 깔아 준비한 사각팬에 이제 이 반죽을 모두 부어줄 거예요.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팬에 이제 가장자리 사각 부분까지 반죽을 모두 밀어 넣어주시고 윗부분도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구워주셔도 맛있는 브라우니가 되는데 저는 청크 초콜릿과 견과류를 조금 위에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콕콕 눌러서 박아주시고 견과류도 똑같이 뿌려주세요. 이제 예열된 팬에 브라우니를 넣고 170도에서 25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브라우니가 다 구워졌어요. 이제 팬에서 브라우니를 꺼내고 한 김 식혀줄 거예요.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자르면 브라우니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김 식힌 뒤에 꼭 잘라주세요. 저는 9등분으로 잘라줄 거예요.
세상 꾸덕한 브라우니가 완성됐어요. 자, 브라우니 감상 한번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곧 발렌타인도 다가오고 뭐 챙기는 편은 아니지만 준우가 먹고 싶다고도 했고 겸사겸사 마카롱 만들어 봤어요. 먼저 아몬드 가루 150g 계량해주세요. 슈가 파우더도 135g 계량해주세요. 1g 단위로 완벽히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위아래로 5g 정도 차이로 계량해주셔도 돼요. 다 계량해주셨으면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2번씩 채쳐줄 건데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니 꼭 2번씩 채쳐주세요. 큰 알갱이들은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살살 긁어주시는데 끝까지 채쳐지지 않는 것들은 그냥 버려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이제 머랭을 만들어 줄 거예요. 흰자 115g이 필요한데 이건 계란 3개 정도 되는 양이에요. 계란을 쪼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해 주세요. 분리된 노른자는 이따 필링 만들 때 쓸 거라 잘 놔둬주세요. 머랭에 들어갈 설탕 100g을 계량해 주세요. 우리가 집에서 굳이 마카롱을 만들어 먹는다면 장점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유기농 황설탕을 넣어줬어요. 이제 머랭을 쳐줍니다. 머랭을 들어 올렸을 때 단단하게 뿔이 생긴 채로 고정이 된다면 다 된 겁니다. 아까 채쳐준 가루에 머랭을 섞어줍니다. 요 반죽을 섞어주실 때는 요란하게 섞으시면 안 되고 11자를 그리고 한 번씩 쓸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섞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꼬끄 반죽이 섞이면 색소를 넣어줄 건데 머랭에 먼저 색소를 넣어줘도 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고 싶고 많은 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넣어줬어요. 첫 번째로 초콜릿색을 내기 위해서 코코아 파우더 3g을 채쳐서 넣어주세요. 11자로 잘 섞어주시고 쌀주머니에 담아주시는데 쌀주머니 앞에는 자르지 말고 담아주세요. 노란색을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셰프 마스터 색소를 사용했어요.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색소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카롱 깍지는 원형 깍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805 깍지를 사용했고요. 다른 원형 깍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깍지를 비닐 주머니에 끼고 아까 꼬꾸를 담아둔 주머니 앞부분을 잘라서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깍지 하나로도 여러 가지 색깔을 힘들지 않고 바꿔 짤 수 있어요. 이제 동그랗게 꼬꾸를 짜주시면 돼요.
저는 평평한 오븐팬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그냥 집에 있는 울퉁불퉁한 오븐 선반에 했더니 모양이 엉망이 됐어요. 마카롱은 꼭 평평한 팬에 짜주세요. 짜준 꼬끄 반죽은 손으로 표면을 만졌을 때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오븐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오븐마다 사양이 다르긴 한데 150도로 예열된 오븐에 15분에서 18분 정도 구워주세요. 종이오일이랑 테프론 시트지 둘 다 구워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테프론 시트지에 구운 마카롱이 훨씬 잘 떨어지고 잘 구워졌어요. 꼭 테프론 시트지 사용해주세요. 이제 필링을 만들어 줄 건데 아까 남겨둔 계란 노른자와 설탕 40g, 우유 50g을 넣고 섞어주시는데 바닐라 익스트랙은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없으면 넣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불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섞어주신 뒤에 약불로 끓여줍니다.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세요. 농도가 가운데를 쓸었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크림 정도 묵직한 질감이 되면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한 김 식히고 실온에 놔두어 말랑한 버터 140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핸드믹서로 섞어주세요. 다 섞은 필링은 두 개로 나누어 두 가지 맛으로 만들어줄 건데 하나는 쑥분말 2g, 하나는 콩가루 3g을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쌀주머니에 담아주시는데 깍지가 있으면 깍지에 넣고 해주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번엔 가나슈를 만들어줄 건데 냄비에 물을 담아 물을 끓여주시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볼을 위에 올리고 커버처 초콜릿 100g과 생크림 100g을 넣고 중탕해주세요. 초콜릿이 모두 녹고 생크림과 잘 섞이면 버터 30g을 넣고 섞어줍니다. 짤주머니로 짤 수 있는 제형이 될 때까지 차가운 곳에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제일 못생기게 구워진 꼬끄 하나를 잘라볼게요. 생긴 건 타원형이 됐지만 겉바속촉 맛은 좋아요. 이제 꼬끄에 필링을 짜볼게요. 이쁜 모양 꼬끄를 하나 골라서 가나슈 필링을 동그랗게 짜주세요. 저는 가족들 줄 거라 필링이 많은 마카롱이 싫어서 안에는 비워주고 동그랗게 짜줬어요. 제각각 크기의 저의 꼬끄들 중에 같은 크기를 골라서 위에 살포시 올려주세요. 집에서 빠르게 만든 마카롱 치고 봐줄만 하지 않나요? 도너츠 모양처럼 필링을 짜주고 꼬끄를 위에 살포시 덮어줘요. 이번엔 인절미맛 필링 짜볼게요. 저는 이 필링이 제일 맛있어요. 이번엔 쑥맛 필링을 짜줄 건데 이 맛은 어른들이 진짜 좋아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카롱 만들기 쉽지 않았는데 다음엔 더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오늘은 칼로리는 반으로 줄이고 유기농 황설탕을 사용해서 건강까지 생각한 딸기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딸기를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베이킹소다가 없다면 식초를 한 티스푼 넣고 세척하셔도 돼요. 딸기는 물에 오래 담가두면 금방 무르니까 5분 정도 넣어두고 바로 씻어주세요. 꼭지는 당분이 빠지므로 나중에 따줄 거예요. 아이, 목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꼭지를 빠르게 따주세요. 꼭지를 다 따셨으면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저는 레몬이 있어서 레몬을 씻어줄 건데 시중에 파는 레몬즙을 쓰셔도 돼요. 딸기잼을 끓일 넉넉한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딸기를 모두 쏟아 부어주세요. 비닐장갑을 끼고 딸기를 으깨줄 거예요. 딸기를 작게 잘라도 되지만 이렇게 냄비에 넣고 으깨주는 방법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으깰 때 아이와 함께 으깨면 아이도 너무 재밌어하고 좋은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설탕을 100g 넣어줄 건데 원래 보통 딸기잼에는 딸기의 0.8배에서 1배 넣어주는 건데 저는 건강을 위해 유기농 황설탕을 썼고요. 반에 반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스테비아 설탕을 50g 넣어주세요. 스테비아 설탕을 넣으면 적게 넣은 설탕을 보충하면서 칼로리도 줄일 수 있어요. 설탕을 충분히 녹여주세요. 딸기잼을 담을 병은 미리 소독해주세요. 딸기 500g으로 잼이 350ml 정도 나오니까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해주세요. 물이 끓으면 병 안쪽까지 소독이 되도록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소독을 해야 잼이 오래 가기 때문에 소독을 꼭 해주셔야 돼요. 5분 정도 넣고 소독해주시고 꺼내서 말려주세요. 뚜껑도 잊지 말고 소독해주세요. 이제 설탕 넣은 딸기를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타지 않게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계속 저으면서 끓여주시고 알맞은 농도가 될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저는 25분 정도 끓여줬어요. 뜨거운 상태에서는 조금 묽어 보여도 식으면 설탕 때문에 굳기 때문에 이 정도 농도에서 꺼내주셔야 돼요. 혹시 딸기잼이 식었는데 너무 딱딱해져 버렸다면 물을 조금 넣어서 농도를 조절해 다시 끓여주시면 돼요. 다 끓인 뒤에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한 스푼 넣어주시는데 레몬즙은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상큼한 게 좋으시면 레몬즙은 뭐 원하시는 만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딸기잼은 다 완성됐는데 딸기잼은 농도 맞추는 게 어려워서 저기 농도를 잘 봐주세요. 이제 병에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딸기 500g으로 딸기잼을 만들었잖아요. 330ml 병은 작을 것 같아서 400ml 병에 담아줬더니 탁 알맞았어요. 입구에 잼이 묻으면 나중에 굳어서 뚜껑 닫고 열기가 힘드니 닦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통밀가루와 올리브가 들어간 치아바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치아바타로 맛있는 샌드위치도 만들었어요. 먼저 따뜻하게 데운 물 240g에 이스트 5g, 에슬리톨 10g, 소금 6g을 넣고 충분히 녹여주세요. 그리고 강력분 200g, 통밀가루 100g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잘 섞어주세요.
올리브유 30g 조금 남기고 넣어주시고 올리브유가 반죽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섞어주세요. 처음 반죽할 때 너무 많이 반죽할 필요 없이 이 정도만 섞어서 뚜껑 덮어 30분 상온 발효해줄게요. 발효가 되면 이렇게 반죽이 부드러워져요. 사방으로 접어주듯 반죽해줄게요. 위로 길게 늘려서 접어주세요. 여러 번 반죽을 접어준 뒤 다시 뚜껑을 덮어서 30분 발효해줄게요. 2배로 잘 부풀었죠? 이제 접어주듯 반죽을 다시 한 번 더 해주고 또 한 번 발효해줄 거예요. 30분 뒤 반죽이 잘 부풀었으면 슬라이스한 올리브 40g을 넣고 역시 접어가며 섞어주세요. 이때 남은 올리브유도 모두 넣고 30분 다시 발효해줄게요. 총 3번에 걸쳐서 반죽이 잘 발효됐어요. 이제 도마에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볼에서 그냥 그 상태로 똑 떨어뜨려주세요. 너무 누르면 기공이 빠지니까 살살 만져가며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모양을 꼭 만져주지 않아도 치아바타는 자연스러운 맛으로 먹어도 돼서 대충 만져주셔도 돼요. 그리고 스크래퍼나 가위를 이용해 4등분으로 잘라줄게요. 종이 호일을 깔고 역시 덧가루를 한번 뿌려주세요. 반죽을 그대로 살살 들어서 반죽 길이 간격을 충분히 두고 팬에 올려줄게요. 다시 위에 덧가루를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위에 면보나 랩으로 덮어 15분 이상 휴지해줄게요. 조금 더 빵빵해졌죠? 예열된 오븐에 200도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짠! 맛있게 잘 구워졌죠? 홈베이킹을 하는 최대의 장점은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덧가루를 살짝 털고 살짝 식혀서 드시면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발사믹 찍어 먹어도 되고 샌드위치를 해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저는 오늘 잠봉베르 스타일로 매우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갓 구운 치아바타를 먼저 반으로 잘라줄게요.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구워내면 이렇게 촉촉한 치아바타 속을 만날 수가 있어요. 버터를 취향껏 슬라이스 해줄게요. 슬라이스한 버터를 먼저 빵 위에 올려주고 이 햄 슬라이스 올려줄 거예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취향껏 올려줘요. 저는 3장 올려줬어요. 에멘탈 슬라이스 치즈, 없다면 체다 치즈 올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2장 정도 올려줬어요. 루꼴라도 조금 넣어주시는데 없다면 안 넣으셔도 되고 그냥 상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스리라차 소스 꾹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드시면 돼요. 치아바타 이렇게 만들어서 샌드위치 해 드셔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꼭 달달한 게 땡기는 날이 있죠. 좀 더 살이 덜 찌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무설탕, 노버터, 통밀가루를 이용해 크럼블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비주얼도 맛도 너무너무 상타치라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럼블과 시트를 한 번에 만들 거예요. 아몬드 가루 150g, 통밀가루 90g 한꺼번에 넣어주시고 마스코바도 혹은 에슬리톨 1스푼, 계피가루 조금, 꿀 혹은 메이플 시럽 60g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는 꿀을 사용했어요. 코코넛 오일 60g도 넣어주시면 돼요. 요 모두 이렇게 한 볼에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돼요. 조금 뭉쳐지면 손으로 섞는 게 더 편하니까 손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3분의 2는 시트로 쓰고 3분의 1은 크럼블로 쓸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이렇게 잘 뭉쳐지면 된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 원형 팬에 종이 후일을 맞춰서 잘라 깔아주시면 되고, 저는 지름 15cm, 높이 7cm의 1호 원형 팬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까 만든 크럼블 중 3분의 2를 원형 팬에 깔아줄 거예요. 꾹꾹 눌러가며 시트를 평평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숟가락을 사용해도 좋고 손을 사용해도 좋아요. 이 시트는 예열된 오븐에 170도에서 12분 구워줄게요. 이제 케이크 반죽을 만들어줘야겠죠? 단호박을 손질해 줄 건데, 단호박은 비닐봉지에 담아 3분 정도 렌즈에 돌려주면 좀 더 부드럽게 자를 수가 있어요. 3분 정도 돌려준 단호박은 칼로 반으로 잘라주고 씨를 파줄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익혀주시는데, 볼에 담아 랩을 덮어 구멍을 내고 전자레인지에 4분에서 5분 정도 돌려줄게요. 크림치즈 450g은 상온에 놔도 말랑하게 해주시고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질감의 크림치즈가 될 때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금방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에슬리톨 70g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좀 더 부드러워지면 계란 2개를 넣어줄게요. 이제 이 반죽이 하나가 되게 잘 섞어줘요. 이제 이 반죽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정도로 나눠줄 거예요. 뭐 계량은 사치니까 그냥 적당히 나눠주시고, 4분의 1 반죽 하나에 단호박 200g을 파서 넣어줄 거예요. 단호박을 으깨가며 섞어주시면 돼요. 저는 씹히는 맛이 좋아서 단호박을 잘게 으깨지는 않고 대충 으깨줬어요. 아몬드 가루 그리고 1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게 너무 뻑뻑하다고 느껴지면 아몬드 브리즈나 우유 넣어주시면 돼요. 또 다른 4분의 1 반죽에는 아몬드 가루 2스푼과 쑥가루 1스푼을 넣어서 섞어주시는데, 아몬드 브리즈도 30ml 정도 넣어줬어요. 이제 다 구워진 시트에 치즈 반죽을 먼저 부어주고, 그 위에 단호박 반죽을 올려줄 건데, 단호박 반죽은 무겁기 때문에 여러 군데 띄엄띄엄 반죽을 놔주며 밑에 치즈 반죽이 넘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옆에 팬 쪽으로 단호박을 좀 더 밀어줘야 나중에 구웠을 때 단호박 부분에 띠가 보이겠죠? 단호박을 다 올리면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고, 쑥 반죽도 마찬가지로 위에 잘 펼쳐줄게요. 저렇게 옆면에 반죽이 보일 수 있게 옆으로 반죽을 밀어주며 평평하게 펴주세요. 이제 위에 아까 남은 크럼블을 모두 골고루 뿌려줄 거예요. 크럼블이 잘 박히도록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단호박과 피카노드로 위를 장식해줄게요. 이건 선택사항이니 꼭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비주얼을 위해선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상태로 예열된 오븐에 180도에서 40분 구워줄게요. 이름도 거창한 크럼블 단호박 쑥 치즈케이크가 완성됐어요. 좀 식은 후에 쟁반을 덮어서 뒤집어서 팬에서 분리해주시면 돼요. 바로 먹어도 되지만 냉장고에서 하루 두었다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이 됐어요. 너무너무 이쁜 단호박 쑥 치즈케이크. 얼른 먹어봐야겠죠? 이 케이크는 단면이 예술이에요. 이렇게 조각 케이크로 선물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짠! 단면이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맛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맛있고 이쁜 케이크가 무설탕에 노밀가루라니 정말 최고 아닌가요? 다들 죄책감을 좀 덜 수 있게 꼭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레시피를 가져왔어요. 버터, 밀가루,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통밀가루로 만드는 체리 타르트인데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 두셔야 돼요. 먼저 밑에 파이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통밀가루 150g, 에슬리톨 30g, 아몬드가루 25g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55g 넣어주시고 계란 1개 풀어서 잘 섞어주시면 돼요. 스패츌러로 날가루가 보이지 않게 섞다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섞어주시면 돼요. 타르트 팬으로 저는 그냥 머핀틀을 사용했어요. 머핀틀에 파이지를 호두만한 크기로 소분해주세요. 저는 총 12개 정도 나왔어요. 반죽을 틀에 맞춰서 얇게 펴가며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밑부분이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잘 펼쳐가며 모양을 잡아주세요. 모양을 다 잡았으면 포크로 구멍을 송송 내줄게요. 그리고 예열된 오븐에 170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파이지가 구워질 동안 안에 채워 넣어줄 아몬드 크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계란 1개 먼저 풀어주시고 코코넛 오일을 55g 넣어줄게요. 에슬리톨 50g 넣어서 가볍게 섞어주세요. 아몬드 가루 70g 넣고 잘 섞어주시면 돼요. 크림을 만드는 사이 파이지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파이지 높이의 3분의 1을 아몬드 크림으로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열된 오븐에 170도에서 20분 구워줄게요. 이제 위에 올려줄 크림을 만들어줄 건데 마스카포네 50g, 크림치즈 50g 넣고 가볍게 풀어줄 거예요. 마스카포네가 없으시면 크림치즈만 100g 넣으셔도 돼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슬리톨 10g을 넣고 더 부드러워질 때까지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볼에 얼음을 밑에 대고 생크림 100g 휘핑 해줄게요. 생크림은 100%까지 완벽히 휘핑해주셔도 괜찮아요. 풀어둔 크림치즈에 휘핑한 생크림을 섞어주세요. 생크림을 휘핑하거나 크림을 섞는 과정은 꼭 시원한 실내에서 해주셔야 크림이 녹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얼음을 꼭 대고 섞어주세요. 이제 별 모양 깍지를 낀 짤주머니에 크림을 넣어줄게요. 예쁘게 잘 구워진 타르트는 완벽히 식은 후에 크림을 짜주셔야 돼요. 모양은 자기 맘대로 크림을 짜주시면 돼요. 이제 이 위에 체리를 하나 콕 올려주면 돼요. 이번엔 다른 모양으로 한번 짜줘 볼게요. 모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아무렇게나 짜주셔도 돼요. 위에 체리 말고 다른 과일을 올려줘도 예쁠 것 같아요. 설탕이 안 들어가고 통밀가루로 파이지를 만든 타르트 맛은 어떨지 궁금하죠?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꼭 만들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나씩 꺼내 드시면 돼요. 모양도 너무 예뻐서 선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중에도 이렇게 맛있는 타르트를 맘 놓고 먹을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100% 통밀로 초코 식빵을 만들었어요. 먼저 통밀가루 300g, 무설탕 코코아 파우더 20g, 에슬리톨 혹은 설탕 25g과 소금 3g, 드라이스트 5g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아몬드 브리즈 혹은 물 240g 넣어주세요. 저는 아몬드 브리즈와 물을 반반 섞어서 넣어줬어요.
처음부터 너무 반죽을 다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섞어주신 뒤 통밀가루가 수분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게 15분 정도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혹은 버터 25g 넣고 잘 섞이도록 반죽해주시면 돼요. 뚜껑을 덮고 30분 정도 발효해줄게요. 반죽이 잘 부풀었어요. 반죽을 접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반죽해주세요. 이렇게 폴딩해서 접는 느낌으로 계속 반죽해주시면 돼요. 표면이 어느 정도 매끄러워졌으면 한 번 더 발효해줄게요. 요즘은 날이 더워서 상온에서도 발효가 너무 잘 돼요. 이렇게 발효가 끝난 반죽은 이렇게 길게 펼쳐주세요. 넓게 펼쳐주시고 저는 씹히는 식감이 좋아서 호두도 넣어줬는데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카카오 메스 35g 골고루 반죽에 뿌려주고 콕콕 눌러서 고정해주신 다음에 반죽을 돌돌 말아서 올려주시면 돼요. 끝부분은 꼬집어서 잘 마감해주고 식빵 틀에 넣어주세요. 저는 옥수수 식빵 팬 사이즈를 사용했어요. 랩을 덮어서 2배로 부풀 때까지 따뜻한 곳에서 발효해줄게요. 2배로 잘 부풀었죠? 위에 코코아 파우더도 살짝 뿌려줬는데 요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예열된 오븐에 180도에서 35분 구워줄게요. 짠! 다 구워진 식빵은 바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지만 다 식은 후에 칼질을 해주시는 게 더 잘 돼요. 여기에다가 생크림이나 크림치즈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그냥 또띠아 말고 콘또띠아 만들어서 나초와 그에 어울리는 살사 소스까지 만들어봤어요. 먼저 고운 옥수수가루 종이컵으로 1컵 넣어주시고요. 거친 옥수수가루도 1컵. 거친 옥수수가루가 없다면 그냥 고운 옥수수가루로 모두 대체하셔도 돼요. 강력분이나 중력분도 1컵 넣어주시고 베이킹소다 4g, 소금 1티스푼, 물 150ml 넣어서 섞어주세요. 올리브유 40g도 넣어주시고 이제 모두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덩이로 잘 뭉쳐지면 랩을 덮어서 30분 이상 휴지해 줄 거예요. 휴지가 끝난 반죽은 50에서 60g 아기 주먹만한 사이즈로 분할해주세요. 저는 9등분 나왔어요. 밑에 종이 오일을 깔고 반죽을 동그랗게 굴려서 올려주세요. 그 위에 다른 종이 오일을 덮어서 밀대로 반죽을 돌려가며 원형이 될 수 있게 밀어주세요. 저렇게 종이 오일을 돌려가며 밀어주시면 돼요. 위에 호일을 깔고 이렇게 반죽을 밀어줘야 깔끔하고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이 정도 두께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제 중약불로 올린 후라이팬에 또띠아 반죽을 그대로 올려주고 뒤집개로 평평하게 해주면 금세 종이 오일이 저렇게 분리돼요. 이 종이 오일은 계속 재사용하시면 돼요. 노릇해지면 또띠아를 뒤집어주고 다 익은 또띠아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위에 랩을 덮어주세요. 저 종이 오일을 계속 쓰면서 반죽을 계속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얇게 또띠아가 잘 만들어졌어요. 이 콘또띠아를 튀기면 이제 나초가 되는 거예요. 저는 6에서 8등분으로 저렇게 세모 모양으로 잘라줬어요.
나초를 만들 만큼만 또띠아를 잘라주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해줄게요. 기름을 자박하게 두르고 또띠아를 그냥 튀겨주시면 돼요. 넣고 금방 꺼내줘야 나초가 타지 않고 이쁜 노란색을 띌 수 있어요. 앞뒤로 10초 내외로 튀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튀긴 나초에 가는 소금 한 꼬집과 파슬리를 뿌려주세요. 이 파슬리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이 나초만 먹어도 옥수수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고소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나초와 너무 잘 어울리는 살사 소스를 만들 건데 양파 반 개 다져주시면 돼요. 할라피뇨 고추도 2-3개 정도 다져줄 거예요. 할라피뇨 고추는 일반 청양고추와 맵기는 비슷한데 청양고추보다 훨씬 단단하고 식감이 아삭아삭해요. 고수 30g 다져줄 거예요. 저는 고수를 매우 좋아하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채소기 때문에 비고수파는 생략하셔도 돼요. 방울토마토나 그냥 토마토 200g도 다져줄게요. 저는 방울토마토 다져줬어요. 다진 야채들을 한 대 넣어주고 레몬즙 2스푼, 스리라차 1스푼, 케첩 1스푼, 소금, 후추 조금 이렇게 넣고 잘 버무려 주시면 돼요. 그냥 이것만 퍼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예요. 이 나초에 살사 소스를 올려서 먹으면 최고. 저는 낮에 유튜브 작업하면서 이렇게 순삭 했어요. 만든 또띠아와 살사 소스로 브리또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요. 먼저 치즈 한 장 이렇게 잘라서 펼쳐서 놔주고 상추 2장 정도 올려주시고 채썬 양배추, 채소는 원하시는 거 그냥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만든 살사 소스는 하루 만에 다 먹고 아보카도만 추가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사 소스 위에 듬뿍 올려주시면 돼요. 소금 후추를 뿌린 닭고기를 구워서 올려주고 마요네즈를 한 줄 짜줘요. 그리고 이렇게 오므려서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랩으로 이렇게 말아서 고정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설탕을 넣지 않고 건강하지만 너무너무 맛있는 그래놀라 2가지 맛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큰 볼을 준비해서 원하는 곡식, 견과류, 씨앗 종류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납작 오트밀 2컵, 크리스피 오트밀 1컵, 슬라이스 아몬드 1컵, 호두 1컵, 호박씨 1컵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몬드 가루 4스푼 넣어주시는데 아몬드 가루를 넣으면 좀 더 좋은 식감을 만들 수 있어요. 호두 종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저렇게 대충 잘라주시면 돼요.
곡식과 견과류 종류는 크게 상관없고 제가 만든 양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곡물과 견과류는 저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제 시럽을 만들어줄 건데 아래 보시는 거와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시나몬 가루를 좋아해서 반 스푼 더 넣어줬어요. 시나몬 가루는 기호에 따라서 생략하셔도 돼요. 마스코바도 대신에 설탕이나 에슬리톨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꿀 대신에 아가베 시럽이나 메이플 시럽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그래놀라는 많이 달지 않아요. 좀 더 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설탕이나 꿀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오일 종류는 아무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시럽을 잘 섞어주고, 이제 이 시럽을 모두 부어서 잘 섞어주시면 돼요. 오일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히 섞어주세요. 저는 초코맛도 만들어줄 거라 3분의 1 정도 덜어서 코코아 파우더 1스푼 넣어줬어요. 오일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게 10분 정도 그냥 놔둬주시고, 팬에 종이 오일을 깔고 섞어준 그래놀라를 모두 부어줄게요. 골고루 잘 익을 수 있게 잘 펼쳐주세요. 초코맛 그래놀라도 펼쳐서 담아주고, 예열된 오븐에 160도에서 15분, 10분, 10분 이렇게 3번 구워줄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그래놀라를 저렇게 뒤집어줘야지 골고루 구워지거든요. 또 10분 구워주고, 한 번 더 뒤집어주고, 마지막으로 160도에서 10분 더 구워줄게요. 잘 구워진 그래놀라는 눅눅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완벽히 식은 후에 담아줘야 돼요. 다 식은 그래놀라는 손으로 저렇게 자연스럽게 부숴주세요. 저는 선물할 거라 깨끗이 열탕한 소독한 유리병에 맛별로 담아줬어요. 꼭 다 식은 후에 담아주셔야 그래놀라가 눅눅해지지 않아요. 상온에선 2주 정도 보관 가능하고, 오래 보관하실 생각이면 냉장 보관해주세요. 요거트에 과일과 같이 타서 먹어도 맛있고, 우유에 그냥 말아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당도도 너무 달지 않게 딱 알맞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놀라 이제 사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또 다른 다이어트 디저트 레시피를 가져왔어요. 버터와 설탕을 넣지 않고 통밀가루를 이용해 단호박 크럼블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먼저 크러스트와 크럼블을 한꺼번에 만들어줄 거예요. 아몬드가루 150g, 통밀가루 90g 넣어주고 꿀 50g 넣어주시는데, 꿀 대신에 아가베 시럽 넣으셔도 돼요. 소금 조금, 에리스리톨 혹은 마스코바도 1스푼, 계피가루 조금, 코코넛 오일 55g 넣고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스패츌러로 섞다가 손으로 섞어주시는데, 손으로 섞었을 때 이렇게 뭉쳐질 정도가 되면 잘 된 거예요. 이제 팬에 종이 오일을 재단하지 않고 가볍게 깔아줄 건데, 저는 18cm 정사각형 팬 사용했고, 케이크 만들 때 쓰는 원형 팬 사용하셔도 돼요. 만든 크럼블 반죽의 3분의 1을 팬에 담아주고, 반죽을 펼쳐주며 꾹꾹 눌러 크러스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두께 6mm 정도 되는 크러스트 시트가 나와요. 예열된 오븐에 180도에서 10분 구워줄게요. 이제 단호박을 잘라줄 건데, 단호박을 그냥 자르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단호박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면 단호박을 좀 더 부드럽게 자를 수가 있어요. 단호박을 반으로 잘라 씨를 파주고, 10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은 맨 위에 데코해줄 거라 얇게 슬라이스로 잘라주세요. 총 9개가 필요하고 너무 길지 않게 반으로 저는 한 번 더 잘라줬어요. 단호박 껍질은 감자 칼로 벗기면 껍질을 얇게 벗길 수가 있어요. 꼭지는 칼로 잘라주고, 이렇게 껍질을 깐 단호박은 작게 잘라서 이제 익혀줄 건데, 볼에 담아서 랩을 씌우고 구멍을 뚫어 전자레인지에 4분에서 5분 정도 돌려줄게요. 이제 익힌 단호박은 포크로 으깨줄 건데, 저는 씹히는 알갱이가 있는 게 좋아서 포크로 너무 많이 으깨주진 않았어요. 이제 여기에 에리스리톨 20g, 코코넛 오일 50g 넣어주시고, 플레인 요거트까지 150g 넣어줄게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아몬드 가루 110g, 통밀가루 90g 넣고 베이킹 파우더 조금 넣어주시고 아몬드 브리즈 30ml 넣어줄 건데 없다면 우유로 대체하셔도 되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팔이 조금 아플 수 있는데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 단호박 반죽을 만드는 동안 크러스트가 잘 구워졌어요. 이제 단호박 반죽을 통밀 크러스트 위에 담아줄게요. 반죽을 이렇게 떠서 평평하게 만들어줄 건데 모서리까지 빈틈없이 평평하게 잘 펼쳐주세요. 이렇게 위에는 평평하게 고르게 잘 펴주고 크러스트 만들고 남은 크럼블 반죽을 이제 위에 골고루 뿌려줄 거예요. 저는 아몬드 슬라이스 한 줌 넣어줬는데 요건 생략하셔도 돼요. 크럼블을 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제 단호박 슬라이스를 위에 데코해 줄 거예요. 9등분 해줄 거라 저는 9개 이렇게 올려줬어요. 예열된 오븐에 190도에서 35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줄게요. 짠! 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크럼블이 틀 안에서 조금 식은 후에 분리해주셔야 무너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식으면 틀에서 크럼블을 꺼내주세요. 저는 크럼블을 따뜻할 때 먹는 것보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9등분으로 잘라주고 안에 단호박이 콕콕 박힌 단호박 크럼블이에요. 냉동실에 넣어 보관했다가 먹기 전에 해동해서 드시면 돼요. 요즘 미니 단호박이 정말 맛있던데 꼭 해서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오늘은 소금빵이라고도 하고
스패츌러로 완벽히 잘 섞어주시면 돼요. 너무 되직하다면 우유를 조금씩 추가해서 섞어주셔도 되지만 너무 묽게 반죽을 만들어도 안 돼요. 떨어뜨렸을 때 요 정도 농도가 되면 좋아요. 다 섞은 반죽은 이제 위에 랩을 이렇게 덮어주고 구멍을 송송송 뚫어줘요. 저는 10개 딱 뚫어줬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줄게요. 전자레인지에 첫 번째 돌리고 나면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익기 시작해요. 요거를 이렇게 다시 스패츌러로 한번 골고루 섞어서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려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꿀맛 우유가 새로 나왔는데 정말 꿀맛이에요. 꿀맛 우유로도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꿀맛 우유 2개, 좀 더 달게 먹고 싶다면 3개 넣으셔도 되고, 이제 요거트를 만들 용기를 준비해 줄 건데 이런 유리 밀폐 용기도 괜찮고 일반 아무 반찬 용기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이런 플라스틱 용기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로 정했어요. 이제 용기에 꿀맛 우유를 모두 부어줄 건데 요즘 편의점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달까봐 2개만 부어줬는데 3개 넣어도 그렇게 심하게 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꿀맛 우유 2개 모두 부어주시고, 그릭 요거트는 만들면 굉장히 하찮아지기 때문에 일반 우유도 500ml 넣어줬어요. 오늘 만들 그릭 요거트는 꿀맛 우유로 만들기 때문에 플레인 요거트를 넣어줄 건데 이렇게 농후 발효유라고 써있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액티비아, 불가리스 같은 것들 모두 사용 가능해요. 가볍게 섞어주고 뚜껑을 덮어 따뜻하게 데워줄 거예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2번에 걸쳐 2분, 총 4분 돌려줬어요. 전자레인지마다 사양이 다르니 시간은 조절해주시면 돼요. 돌릴 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하며 전자레인지마다 시간을 조절해주시면 돼요. 2번째 2분 돌리고 온도 체크를 하는데 겉으로 만졌을 때는 조금 따뜻할 수 있지만 속 안에는 되게 차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한번 온도를 체크해주시고,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가 된다면 용기를 밀폐해주시고 전자레인지에 8시간 이상 대기해줄 거예요. 전자레인지 말고 상온에서 대기해주신다면 이불을 덮거나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고, 8시간 후에 이렇게 열어보면 흔들리지 않는 이런 푸딩 같은 상태가 돼요. 이 상태로 드시면 그냥 일반 요거트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유청을 걸을 볼과 채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 면보를 깔아주세요. 다이소에 가면 면보는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꿀맛 요거트를 모두 부어줄게요. 면보를 오므려서 밀폐 클립이나 고무줄을 이용해 먼저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맑은 유청이 나와요. 유청이 잘 떨어질 수 있게 중간중간 유청은 비워주고 냉장고에서 유청을 5시간 빼줄게요. 유청은 원하는 꾸덕한 정도가 될 때까지 시간을 조절하며 빼주시면 돼요. 유청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꾸덕함은 부족했어요. 5시간 정도 유청을 빼주니 이 정도 중간 꾸덕함 정도의 그릭 요거트가 나왔더라고요. 이 상태로 원하시면 드셔도 되고, 저는 더 불러줄 거기 때문에 옆에 면보에 묻은 요거트도 정리해주고 한 번 더 빼줄게요. 면보를 잘 오므려서 면보 윗부분도 힘주어 짜주면 이렇게 유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이제 무거운 접시를 올려 냉장고에 5시간 더 기다려줄게요. 저는 총 10시간 빼줬는데 꾸덕한 정도를 보면서 10에서 24시간까지 유청을 빼주셔도 돼요. 우유를 1리터 정도 부었지만 한없이 하찮아진 그릭 요거트의 양이죠. 한 주먹 2개 정도 크기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꿀맛 우유로 만들어서 살짝 달짝하니 꿀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시럽을 넣지 않아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면보에 묻은 저 요거트도 아까우니 저렇게 톡톡 두드리며 모아주세요. 그냥 우유가 아니라 꿀맛 우유로도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다니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꿀맛 우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그릭 요거트로 만들어 먹어도 참 별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저번 시간에 꿀맛 우유로 그릭 요거트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메론 아이스크림이 우유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메론 맛 우유예요. 메론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우유 맛이더라고요. 메론 맛 우유로 그릭 요거트를 만들면 어떤 맛일까 궁금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고요. 메론 맛 우유 230ml 3병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도 많이 달지 않아요. 이 보틀에 그대로 흰 우유를 담아서 흰 우유도 250ml 넣어줄게요. 농후 발효유라고 쓰여있는 플레인 요거트도 한 병 넣어주는 거 이제 아시죠? 가볍게 저어주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줄게요. 전자레인지에 2분 이렇게 2번 돌려주시면 돼요. 전자레인지마다 사양이 다르니 손으로 따뜻한 정도를 확인하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우유 안쪽까지 따뜻해졌는지 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확인해 주시고 전자레인지 안에서 8시간 대기해 줄게요. 8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요거트 제형이 돼요. 채반 위에 면보를 깔고 이제 요거트를 모두 부어주는데 작은 면보를 저는 오늘 사용해가지고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위를 덮어서 30분 정도 놔둔 후에 면보를 오므려줬어요. 면보를 잘 오므려주고 밀폐 클립이나 고무줄로 고정해줄게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5시간 정도 유청을 걸러줄 거예요. 일반 그릭 요거트보다 유청이 좀 더 초록초록했어요. 5시간 뒤에 중간 체크를 한번 해주는데 중간에 이렇게 요거트와 면보를 꼭 정리를 해주셔야 완전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딱 봐도 아직 꾸덕의 길로 가기엔 멀었죠? 면보에 묻은 요거트를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면보를 꽉 오므려 잡아주는데 이때 면보를 꽉 잘 잡아주셔야 유청이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5시간 더 유청을 빼줄 거예요. 5시간 이상 유청을 빼주셔도 돼요. 유청이 잘 걸러진 그릭 요거트는 면보에서 이렇게 잘 분리가 돼요. 딱 봐도 너무너무 꾸덕하죠? 이게 한번 만들어서 손에 익히면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고 약간 중독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메로네를 좋아해서 그런가 여태까지 만든 그릭 요거트 중에 향이나 이런 맛에 있어서 제일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마카롱에 설탕과 슈가 파우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모두 아시죠? 혹시 설탕 없이도 마카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마카롱은 굽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가루를 채쳐 놓아줘야 돼요. 저는 슈가 파우더 대신에 스워브라는 설탕 대체제를 사용할 거예요. 입자가 아주 곱기 때문에 슈가 파우더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도 역시 채쳐서 함께 넣어주세요. 마지막까지 채쳐지지 않는 것들은 스패츌러로 이렇게 살살 긁어가며 채쳐주시면 돼요. 나중에 넣을 때 한 번 더 채쳐줄 거기 때문에 살살 섞어서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머랭을 만들어줄 흰자 100g 넣어주시는데 계란 3개 정도 흰자를 분리해주시면 100g이 나와요. 이렇게 3개 모두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해주시고 설탕 대신에 에리스리톨을 넣어 머랭을 만들어줄 거예요. 에리스리톨은 2-3번에 걸쳐 넣어가며 머랭을 만들어주세요. 에리스리톨만 넣어서 머랭을 만들어 머랭의 쫀쫀함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에리스톨 양을 20g 줄이고 설탕 20g 정도 함께 넣어 섞어주시는 방법도 좋아요. 하지만 이왕 무설탕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 에스리톨만 사용해도 괜찮겠죠? 5분 이상 쫀쫀한 머랭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은 저속으로 1분 정도 돌려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채쳐준 가루를 한 번 더 채쳐가며 이제 머랭에 넣어주시면 돼요. 2번에 나눠 넣어주셔도 되고 그냥 한 번에 넣어주셔도 돼요. 11자를 그려가며 이제 섞어줄 거예요. 머랭이 꺼지지 않게 너무 휘젓지 않고 11자를 그려가며 섞어주세요. 가루류가 어느 정도 섞이면 스패츌러로 옆면을 펼쳐줬다 다시 모아줬다 하면서 마카로나주를 해줄 거예요. 마카로나주를 해주는 이유는 적당한 농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3-4번 정도 해줘서 반죽이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끊어지지 않고 떨어질 정도의 농도가 되면 된 거예요. 반죽에 반은 덜어서 색소를 넣어 다른 색을 내줄 거예요. 저는 오렌지 색깔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잘 역시 섞어주고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농도가 되면 알맞은 거예요. 이제 짤주머니에 805번 원형 깍지를 끼고 안에 반죽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긴 원형통에 짤주머니를 넣어서 채워주면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반죽을 담아줄게요. 이제 반죽을 짜주는 일만 남았어요. 팬에 테프론 시트지를 깔고 지름 2cm 정도 되는 원형 모양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짜주세요. 반죽을 짜준 뒤에 넓게 퍼뜨려 줄 거니까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짜주셔야 해요. 꼭.
여기까진 그냥 일반 마카롱 만드는 비주얼과 너무 똑같아요. 윗면이 고르지 않게 짜주셔도 괜찮아요. 팬을 가볍게 들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탁 쳐주면서 반죽이 퍼지며 매끄러운 원형 모양을 갖추게 될 거니까요. 정말 일반 마카롱 같죠? 오븐에 송풍 기능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건조한 상온에서 1시간 이상 말려주세요. 마카롱을 말리는 동안 필링을 만들어줄게요. 머랭을 만들고 남은 노른자 3개에 우유 40g, 에슬리톨 25g,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이제 약불에서 되직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 농도가 되면 불을 끄고 버터 80g 넣어주세요. 크림이 분리돼서 잘 섞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볼에 크림을 담아주고 거품기로 조금만 섞어주면 이렇게 잘 유화된 버터크림이 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손에 묻어나지 않게 마르게 돼요. 이러면 이제 구워줘도 돼요.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150도에서 15분 구워줄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완전 성공이구나. 이제 마카롱 이렇게 구워 먹어야지 하고 완전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오븐 안을 보니까 살짝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풀지가 않았어요. 마카롱 이렇게 부풀었다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모양은 조금 봐둘만 하죠? 겉에 바삭한 부분이 없는 마카롱이랄까? 근데 맛은 제법 그럴싸했어요. 부드러운 마카롱? 혹시 내가 중간에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구워봤었는데 역시 부풀지가 않더라고요. 설탕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 마카롱과 같이 역시 버터크림을 짜주고 꽂고 또 덮어줬어요. 귤도 하나 넣어보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맛도 그렇고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할로윈에는 설탕 들어간 마카롱 구우려고요. 실제로 아이는 거부감 없이 마카롱이다 하면서 아주 잘 먹더라고요. 아이는 가끔 만들어줘야겠어요. 10개 먹어도 부담 없는 마카롱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보통 시중에 파는 통밀식빵은 밀가루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100% 통밀식빵이 드시고 싶으면 집에서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먼저 통밀가루 450g 넣어줄게요. 그리고 설탕 혹은 에슬리톨 25g, 드라이스트 6g, 소금 6g을 닿지 않게 넣어주세요. 단단한 스패츌러로 섞어주셔야 팔에 힘을 덜 들이고 섞을 수 있어요. 먼저 한번 섞어주고 따뜻한 물 380ml를 나눠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뻑뻑하지 않게 이 정도 점도면 돼요. 통밀가루는 입자가 거칠어서 수분을 머금을 시간이 필요해요. 15분 정도 따뜻한 곳에서 발효해 줄게요. 올리브유 25g을 넣어서 반죽해 주세요. 접어주는 느낌으로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서 접는 식으로. 표면이 어느 정도 매끄러워지면 랩을 덮고 40분 이상 발효해 줄게요. 이렇게 2배로 부풀었죠? 발효가 잘 되면 저렇게 거미줄처럼 반죽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공기를 조금 빼주고 이제 반죽을 성형해 줄 건데 통밀가루로 덧가루를 뿌려주셔도 되고 저는 옥수수 가루를 뿌려줬어요. 팬 안에도 덧가루나 옥수수 가루를 뿌려주시고 이렇게 반죽을 길게 펼쳐서 좋아하시는 견과류 아무거나 뿌려주시면 되고 견과류 싫어하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반죽을 위로 길게 잘 늘려주신 다음에 반죽을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위에는 꼬집어서 옆에가 새어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팬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위에도 덧가루나 옥수수 가루를 뿌려주세요. 랩에 씌어서 2배 정도 부풀 때까지 발효해주시면 돼요.
짠! 2배로 잘 부풀었죠? 예열된 오븐에 190도에서 35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주세요.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이제 식힌망에 분리해서 식혀주시면 되는데 뜨거울 때 자르면 부서질 수 있으니 꼭 식힌 뒤에 잘라주세요. 견과류도 들어가고 직접 통밀가루 100%로 만든 거라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오늘은 아이가 12개월이 지나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줬던 쌀식빵을 만들어봤어요. 특별히 호두도 넣어 만들어줬는데 먼저 로스팅을 해줄 거예요. 저는 아몬드도 넣어주려고 같이 로스팅 해줬어요. 먼저 아몬드와 호두를 물에 헹궈서 오븐팬에 저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오븐에 170도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로스팅을 해줘야 견과류에 쩐내도 날아가고 빵에 넣었을 때 호두와 아몬드가 더 부드러워져요. 로스팅된 호두와 아몬드는 그릇에 담아 식혀주세요. 로스팅을 먼저 끝내고 이제 반죽을 만들어줄 건데 반죽에 필요한 재료들을 옆에 적어놨고 더보기란에도 적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반죽기에 호두와 버터를 뺀 모든 재료를 담아서 섞어줄게요. 강력쌀가루 650g을 모두 부어주고 소금 12g, 설탕 40g, 이스트 10g을 서로 닿지 않게 구멍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덮어주시면 돼요. 저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덮어주고 4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우유 450g을 모두 넣어줄게요. 반죽이 하나로 뭉치도록 반죽해줍니다. 저렇게 반죽이 하나로 뭉쳐지면 실온에나 넣어 말랑한 버터를 넣어주세요. 버터를 넣어주고 반죽 표면이 매끈해질 때까지 반죽을 섞어줄 거예요. 표면이 매끈해지면 반죽을 꺼내주세요. 반죽을 꺼내서 동그랗게 만들어 볼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넣고 랩이나 실리콘 뚜껑으로 위를 덮어 30도에서 40도 따뜻한 곳에서 20분 정도 발효해주세요. 베이킹용으로 나온 강력쌀가루에는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발효 시간이 필요 없어요. 반죽을 꺼내서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6등분으로 잘라줄게요. 반죽을 동그랗게 둥글려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둥글려주시고 모든 6개의 반죽을 둥글려주시고 10분간 면보나 랩을 덮어 10분의 휴지 시간을 줄게요. 요건 2분의 1 식빵팬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이즈의 식빵팬이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식빵틀은 2배 사이즈의 대짜 식빵틀이에요. 10분의 휴지 시간이 끝난 반죽을 이제 성형해 줄 거예요. 먼저 반죽을 위로 길게 늘려주고 로스팅한 호두나 아몬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3등분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90도 옆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음새를 꼬집으면서 마감해주시면 돼요. 팬의 가장자리에 하나 넣어주시고 한 번 더 해줄게요. 반죽을 손바닥으로 눌러 위로 길게 펼쳐주시고 호두를 넣고 3등분으로 접고 90도로 돌려서 똘똘똘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음새는 저렇게 꼬집어주시면 되고 옆면 모양이 이렇게 달팽이처럼 돌돌 말아지게 반죽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팬에 차례로 넣어줄게요. 6개까지 반죽을 차례로 넣어주세요. 보통 사이즈의 팬을 쓰시는 분들은 3개의 반죽을 넣으시면 되겠죠? 랩을 덮어주고 반죽이 2배가 되도록 부풀 때까지 30도에서 40도에서 발효해줄게요. 발효하는 동안 빵 위에 발라줄 코팅을 만들어줄 거예요. 계란 노른자와 우유를 3스푼 정도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다 섞은 계란물은 반죽이 2배로 부풀 때까지 잘 놔둬주시고
반죽이 2배로 부풀었어요. 이제 위에 계란물을 발라줄게요. 반죽이 꺼지지 않도록 붓으로 살살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 상태로 오븐에 180도에서 30분에서 35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짠! 쌀가루로 만든 식빵이 완성됐어요. 식빵을 바로 틀에서 분리한 뒤 식힌망에 식혀줄게요. 살림을 하면서 저는 먹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아이가 12개월 무렵 쌀가루로도 베이킹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5살이 된 지금까지 꾸준히 강력, 당력 쌀가루를 저는 사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거든요. 밀가루보단 건강한 쌀가루를 사용해 빵을 만들어주니 아이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더라고요. 모두들 식빵은 제일 많이 자주 먹는 품목 중 하나잖아요. 더 건강한 우리와 가족들을 위해서 쌀가루 식빵 꼭 만들어 보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